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올해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우리 올해 시험에 관한 짧게 한번 간평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이번에 아마 어떤 한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돼서 우리 시험 치는 응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상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선택형 과목이잖아요. 가채점 비율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80점대에서 90점대가 한 30%한 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90점 이상 정도 받으신 분이 38.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 통계를 합해 보니까 80점 이상 받으신 분이 시험 응시자 중에 거의 뭐 그죠? 네, 70% 거의 80% 가까이 훨씬 그 70%좀 넘게끔 고득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는 어느 한 과목에서는 고득점을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번 상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땠냐라고 수험생들한테 잠깐 여쭤보기도 하고 또 통계를 보니까 물론 조금 뭐 어려운 지문도 한두 개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 물론 쉽게 나왔다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뭐 2-3년 정도 문제를 비교했을 때 거의 그 수준으로 나왔고 약간 시험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은 그냥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올 한 3문제 정도가 사례형 형식의 선택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지문이 길어서 아무리 응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시간을 뺏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상법에 대한 그 문제의 난이도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여쭤봤더니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그죠? 조금 분별력을 요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올해 한번 시험 유형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우리 항상 문제가 나오는 회사에 대한 개념이 오래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1번 문제 보시면 회사는 상행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이므로 설립 시에는 사원이 적어도 2인 이상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1번 질문이 옳은 질문이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가 우리 보통 회사가 1인 회사가 가능하죠. 물론 인적 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이 2인 이상이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지만 주식회사라든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이 1인이 되어도 회사 설립도 가능하고 존속도 가능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회사 종류를 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대한 그죠? 그 사원에 대한 인원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우리 2번 같은 경우가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 집행자인 무한 책임 사원은 될 수가 없으나 유한 책임 사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한 책임 회사의 사원은 사원의 형태가 유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한 책임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유한 책임 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 집행자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유한 책임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은 제가 업무 집행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회사는 형체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인이 유한 책임 회사의 유한 책임사원, 즉 업무 집행자가 되었을 때는 회사를 대신할 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2번이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회사가 우리 주주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따라서 가능하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할 때 등기하죠. 회사가 설립함으로써 원래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는 것이 이제는 회사가 설립 등기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법인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권리 능력이 언제 소멸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청산 업무 종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산 등기시가 아니고 언젠다? 청산 업무 종결시.
4번도 틀린 질문이었고요. 우리 5번 같은 경우가 회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인격체가 부여가 되지만 그럼 당연히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 상속은 할 수가 없죠. 상속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작년 시험 보시면 유증은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율에 달라서 회사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에 제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한될 수가 있다 해서 41번 정답 지문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는데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41번 문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는 등기함으로써 사람하고 똑같은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뭐다? 절대적 기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할 거야? 보통 자 영업소라고 우리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라는 게 있었고 또 상대적이라는 여러 가지 기재에 따라서 절대적 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재가 누락이 되면 회사 설립에 관한 무효 사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점 소재지는 정관에 꼭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같은 경우가 회사 설립 시 만약에 지점을 둔다. 지점을 두는 경우는 지점 소재지에는 설립 등기 사항이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모든 회사는 정관은 정관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원 또는 발기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후 공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회사 설립 시 이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고 우리 보통 칭하잖아요. 근데 원시 정관 같은 경우는 4번 지문처럼 공정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본금이 10억이죠.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소규모 회사가 모집 설립 아닙니다. 자, 발기 설립하는 경우 있죠. 네.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죠? 발기 설립하는 공정인의 인증이 필요 없이 그냥 발기인의 기명, 발기인 전원이 기명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은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말씀이 4번이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우리 회사 설립 무효소의 제소기간, 일명 제기기간은 회사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로서만 제기하고 주주이사 감사 한 달 해서 이거 아마 회사법상 소송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 42번 같은 경우가 틀린 답이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종류수와 그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 동의죠.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 시는 발기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성립하고 난 발기인이 주주가 되지만 회사 성립할 때는 아직 회사 설립 시에는 그죠? 등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또 발기인이 업무 집행자인데 이때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발기인의 과반수 동의지만 여기 있는 어떤 주식을 얼만큼 여러 가지 이런 주식에 관한 거는 발기인 전원 동의죠. 이게 1번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42번 문제하고 약간 연관된 문제였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이면 회사도 정관에 뭐다 공정을 받을 생긴다. 회사 설립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정에 받을 필요가 없이 발기인이 전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기명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네. 자, 3번에 보시면 우리 발기인 같은 경우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두로는 안 되죠. 구두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발기 설립이다. 그러면은 회사가 우리끼리 설립하는 발기인끼리 설립하는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서면에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요. 서면에 제한이 없다는 건 구두로는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회사가 모집 설립할 때는 어떻게 주식을 인수한다? 이때는 청약서라는 말 그대로 이땐 주식 청약서에 의해서만 주식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라는 답이 틀린 질문이고요.
4번 보시면 발기설립 시 주금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는 발기인이 정한다. 맞죠? 모집 설립은요. 그렇죠. 청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시 인수 대금을 어느 은행 또는 어느 금융기관 납입할 건지를 발기 설립 같은 경우는 발기인이 정하지만 모집 설립은 청약서에 기록이 되고 청약서 그게 있는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는 법원에 그래서 당연히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5번에 보시면 회사 설립하자는요. 회사 성립 후 또는 2년 내에 회사 설립 취소 또는 무효일수를 주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43번 문제가 어느 회사 문제죠? 그냥 우리 지금 회사 설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식회사 문제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취소일소는 없다 그랬죠. 오로지 무효일소만 가능하고 이 무효일소의 원인도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가능한 사유로만 가지고 회사 설립이 어떻게 한다? 무효일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41번, 42번, 43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로 해갖고 이렇게 보면 약간 병영해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4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 그 정관에 기록하는 사항 중에서 변태 설립 사항이 있었잖아요. 4가지가 있었죠. 거기서 여기 나오는 뭐 재산 인수라든지 또는 현물 출자라든지 또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 보수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립 비용이 회사 설립 시 변태 설립 사항에 꼭 기록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설립할 때 예를 들어 동산이다. 그러면 회사 설립하기 등기하기 전에 인도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정관의 출자 목적인 부동산 종류와 가격만 기재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현물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조문이 290조 2호 조문인데요.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하는지 그건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 부동산을 누가 출자했는지 현물 출자자의 다시 말하면 성명이라든지 그리고 수량이라든지 그리고 현물 출자자한테는 어떤 종류 주식을 얼만큼 부여할 건지 이런 게 전부 다 있는 경우에만 현물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2번 보시면 현물 출자자인 이사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이죠. 이런 경우 이사는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여부의 조사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현물 출자 및 재산 인수는 재산 총액 관계 없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에 의해 현물 출자 이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얘기하면 우리 보통 그 변태 설립 사항 같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변태 설립 사항을 조사를 해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받아야 돼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그 자산 총액에 관계없다는 말이 틀리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시 말해 현물 출자 같은 거 5천만 원 미야 이런 거는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답이 3번도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은 나왔죠. 네, 4번에 보시 모집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부당합니다라는 변경권은 법원이 아니라 창립총회가 할 수 있죠. 법원이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법원이 하는 거는 발기 설립이었죠. 그래서 발기 설립에서 법원이 변태 설립 사항 변경권을 가지지만 모집 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그죠. 변태 설립 사항의 변경권을 가집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모집 설립 시 현물 출자 이행에 관하여 공정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에 가름하는 경우는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게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모집 설립 같은 경우에는 변태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권이라든지 변경권을 창립총회가 권한이 있다라고 보셔서 맞는 지문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법상 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분할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쪼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주식이 두 주가 있어요. 이거를 주식을 분할을 해서, 그죠? 10,000원짜리 주식을 3장을 주는 겁니다. 이걸 주식을 분할한다라고 해서 이때는 자본금은 그대로 30,000원이죠. 이것도 자본금은 30,000원이죠. 그래서 자본금 변동은 없죠. 주식 수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 주의 금액은 100원이죠. 이거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면서 달리 정할 수가 없고, 회사가 성립하고 나서, 그죠, 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 그냥 단서주항 이 말 말고는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든, 그죠,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100원 미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주식 분할함에 있어서 이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한다는 거는 이 몰래 갖고 있던 이 두 주에 관해서 그저 질권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 이 질권자는 새로 받는 주식에 대해 당연히 물상대액권 일명 질권 행사할 수 있죠. 이제 이 주식은 없어지는 주식이죠. 그래서 질권 행사할 수 없다가 틀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요. 회사가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 수가 있을 때는 그 분할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는 말 그대로 시세가 있으면 시세 따르고, 시세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서 경매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시세가 있는 경우는 시세 따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회사가 종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는 주식 종류에 따라 주식의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제에 관해서 특수하게 정할 수 있죠. 우리 상법이 몇 번 개정이 되고 그 되면서 이제 회사는 여러 가지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잔여 재산 분배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주식부터 시작해갖고 더 나아가서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죠. 자,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가 우리 수인이 공유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수인이 공유하면 우리 보통 여러 명이 주식을 공유하게 되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당연히 대표자한테 하면 되죠. 그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대표자 1인이 없어도 뭐다? 전원한테 할 필요 없이 1인한테만 하면 됩니다. 1번 질문 틀렸죠. 주주권 행사할 자를 1인을 정해야 돼요. 2번에 보시면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우리 보통 주식 이중 양도 같은 경우는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서라고 제가 하면서 증서의 날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질권은 제가 점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권은 계속 뭐다? 점유한 자한테만 뭐다?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타인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고요. 4번에 보시면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명의 개설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둘 수 있죠. 정관 규정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회사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회사는 발행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자기 주식의 질권으로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죠. 원래 원칙은 회사는 자기 주식은요 20분의 1을 초과해서 질권 설정할 수가 없는데, 예외 규정 하나 중에 뭐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해서 뭐다? 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틀린 지문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47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이번에 상법상 그 비상장 주식회사의 선택권이죠. 선택권에 관한 문제였는데 박스 문제인데,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도 시험 할 때 기분할 때 열심이라 그래가 100분의 10을 얘기해서 그죠? 100분의 10 이상 가진 주주는 부여할 수 없고 회사도 발행 총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발행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지문이고 니은이 맞는 지문이죠. 자, 디귿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조금 유치하지만 시험장 가면 이거 나중에 혼돈이 와요. 그러면서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되는지 양도가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혼돈하니까 이걸 제가 글씨로 외우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권 같은 경우에 이형이 없죠. 이 숫자 중에 이형 들어간 거 없다 보니까 양도는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효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상속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가능하지만 양도를 할 수가 없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지금 니은이 맞는 지문이고요. 리얼 한번 볼까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박스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 선택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답 맞는 지문이 니은하고 리얼 답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48번 문제를 우리 굉장히 많이 조금 어려워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푸시면 안 됩니다. 일단 뒤로 넘겼다가 그죠? 조금 이거 풀다 보면 한 2분 정도 넘게 아마 소요하셨을 거예요. 일단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인 갑 주식회사는요. 2022년 5월 2일 회사가 성립했습니다. A는 갑 회사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한 자로 갑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가 갑회사 주식 있죠? 그럼 주주잖아요. 그죠? 주식을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자, 이때 주주 명부의 주주로, 그럼 여기 있는 A가 일단 명의 개서가 되어 있고 회사에 대해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주죠. 네,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자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죠. 단 갑회사는 정관에는 주식 양도 및 주식의 전자 등록에 관한 특별히 하게 여러 가지 정관 이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옳지 않는 거 찾는 건데 A 지금 갑회사의 주주 A는 4월 10일 그죠? 주식을 인수로 인해서 회사가 설립한 당시 시점이 2022년도 5월 2일이죠. 그러면 4월 10일 날 주식 인수 이거를 뭐라 말하죠? 권리주라고 말하죠. 여러분 권리주라는 거는 주식 인수인이 갖는 권리죠. 이거 양도할 수 있어요? 절대 제가 이 주식 양도에서 권리주라는 거는 우리 법령으로 막아놔서 이건 회사가 승인해도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라리 이 4월 10일자가 나온 게 아니라 권리주라고 나왔으면 아마 조금 쉬웠을 건데 이거를 날짜를 적어서 이거는 권리주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주를 양도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효력도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채권적 효력은 있겠지만 해서 효력이 없다. 자, 이번에 보시면 우리 주권 발행 시기가 언제죠? 회사 성립 후, 납입기일 후, 그죠? 납입기일 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면에서 지체 없이 발행하죠. 그래서 전에 발행한 거는 회사 설립하기 전 신주 납입기일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효다.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3번 한번 볼까요? A입니다. A가 6월 1일 날 C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했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법으로 막아놨죠. 그래서 A가 지금 현재 C에게 주식을 양도한 시점이 6월 1일이죠. 그럼 아직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권 발행 없이 주식을 양도할 때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죠.
당사자자 다시 말하면 3번 지문에서 A하고 C와의 관계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틀린 질문이 3번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어려웠지만 1번, 2번, 3번 물론 시간 많았으면 이거를 좀 푸셨을 건데 긴장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4번 한번 볼까요? 7월 1일 날 주권을 발행했다면 갑회사가 그죠? 네, A는 그 후 주식 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보면 5번 A가 2022년 10월 3일 6월이 경과하고 D에게 주권을 발행했죠. 지금 A가 D에게 주식을 언제 양도했냐면 12월 3일 날 6월 1일 날 발행한 거는 6월 그죠? 6월 전이죠. 6월 전에 발행한 것, 6월 전에 양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6월이 경과했죠. 6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D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 양도를 대항할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이때 D가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 개설까지 필요한 주주, 다시 말하면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주만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틀린 지문은 3번으로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요하는 문제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법상 자본금 10억 이상이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 주식, 주권, 그리고 주주 명부. 요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죠. 우리 한때 그죠? 시험이 조금 요즘은 이런 식으로 단답형보다는 세 개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어느 정도의 그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물어보는 문제가 추세인데 일단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이사의 결의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익으로 회사가 이익이 있을 때 취득한 자기 주식이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익 배당 한도 범위 내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주식은 제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누가 어떻게 한다? 그죠? 이사가 소각을 하든 보관을 하든 제3양도하든 이사에서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익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손댄 건 없죠. 우리 보통 자본금을 감사할 때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사의 결의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는 이거는 이익으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손댄 게 없다 보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해 주권 소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일면 주권 불소지신 거죠.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주권 불소지는 내 맘대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아무 데나 가서 회사가 주권 발행하기 전에 가서 해도 되고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중에 가서 해도 되고 필요하면 다시 가서 주권 받아오면 되고 내 거 내 맘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조문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행된 주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회사 주권 발행 전, 발행 후 상관없다. 답이 틀린 질문이 네, 지금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린 질문이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양도 같은 경우는 정관에 따라서 이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권에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양도할 때는 주권과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주권을 딱 보니까 이거 이사 승인 받아라고 되어 있네. 그럼 당연히 양수인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권에 기록한 분을 등기도 해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요. 네.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볼까요? 주주가 회사에 대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종료 주식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상법이 또 몇 번 개정이 되면서 주주도 상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회사도 상한권을 청구할 수 있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물론 전환 주식 상한 주식 둘 다 주주, 회사 둘 다 전환권, 상한권 청구할 수 있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전자적 문서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온다. 시험장 가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혹시 전자적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게 하나를 정리해서 그 이사의 승인 받는 거는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그 정관에 간에 있어야 돼요라고 했던 게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 정한 바가 없이는 전자적 문서로 주어진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맞는 지문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50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 상법상 갑을 회사 그리고 병회사에 관한 요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나오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각 회사에 관한 주식 관한 그 상호 보유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일단 지금 회사가 갑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을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놓게 해볼게요. 근데 시험에서 일단 갑, 을이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일단 긴장을 하시죠. 그리고 보세요. 뭐 갑을병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하기야 뭐 시간만 많으면 이거 얼마든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장 가시면 긴장하시니까. 자, 일단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1번 보시면 갑회사가 을회사 발행 총수 10분의 1을 초과했을 때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가 상호 보유주 같은 경우는 상호 통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갑회사는 정관에 의해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료 주식은 발행 총수에 산입하지가 않는다 되어 있는데 맞죠? 이거 제가 어떻게 그때 우리 종료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보통 크게 분류하면은 5가지인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호 보유주가 있습니다. 우리 의결권 제한되는 거예요. 자, 상호 보유주가 있었고요. 회사가 자기 주식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주식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 선임할 때 감사 선임 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보유하는 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종류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하고 다른 점을 찾았죠. 여기 있는 공통점은 전부 다 의결권이 없어요. 공통점은 전부 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정족수 계산할 때 여기서 제가 발행 총수에 산입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호 보유주 발행 총수에 산입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수, 특별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총회 나가서 제가 발언권이 없으나 출석 체크는 해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2번 같은 경우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류 주식은 발행 총수에 어떻게 한다? 제한을 받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이 틀렸죠. 발행 총수에 산입하지가 않죠. 그 답이 2번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지배주주에 관한 소수자 지배주주인데 우리 지금 100분의 96이라는 거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갑회사가 병회사의 발행 총수 100분의 96%를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을회사가 병회사의 발행 총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은 이때 을은 소수 주주가 되죠.
우리 소수주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지배주주가 소수주주한테 강제로 매도를 청구할 때는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소수주주가 지배주주한테 자기 주식을 매수를 청구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볼까요? 자,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주식에 교환해서 완전 모회사가 되었다면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이사는 주식 교환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주식 교환에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죠. 6월이었습니다. 5번에 보시면 갑 회사가 신주에 납입길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갑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된 주권이 무효이긴 하나 그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틀린 질문 같은 경우는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1번 볼게요. 자, 주주 명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제가 우리 상법이 몇 번 개정이 되면 도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명부 폐쇄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죠. 초과하게 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고 나와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일단 회사가 정관에 기준일이 정할 때는 기준이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죠. 원래는 우리가 2주 전에 통지를 하고 공고해야 돼요. 근데 정관에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명부 폐쇄 기간중을 기준일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이사는 주주 명부 본점에 비치하고 명의개서 대리인 영업소에도 비치해야 할 수 있죠. 답이 4번이 틀린 질문이었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주식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는 우리 그 양수인은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제가 명의개서는 양수인만 한다 그래요. 양도인은 명의개서를 할 수가 없고 양수인 같은 경우가 그죠? 직접 가서 할 때 우리 양수인에 대해서 일단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회사로서는 뭐다? 이 양수인을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질문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5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 일단 문제 지문 자체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됐어요. 그죠? 이거 찾는 문제죠, 여러분들. 이거 찾는 문제였는데 A는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소수 주주권이 다른 거 하나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A는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갑회사의 그 주주예요. 그래서 A가 현재 갑 주식회사 주주를 총수를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을회사는요, 갑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러면 여기 을회사가 있죠? 을회사가 있는데 여기 갑은 뭐예요? 모회사예요. 그러면 이 을은 갑의 자회사예요. 모자회사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권리 중 A, 다시 말 A라는 거는 모 회사 주주가 상법상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단 A의 주식 보유는 주주 명부 기준으로 하고 A는 을 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갑 주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 발행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을 회사의 이사에 대한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이다 되었는데 우리 위법 해지 유지 청구권 같은 경우는 발행 총수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건데 이 갑이 을 회사의 이사 행위를 유지시키는 권한은 없죠. 물론 갑회사의 이사에 관해서는 우리 A가 위법 행위 유지 청구 행사할 수 있죠. 기억 답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단독 주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A 회사 주주 A는 당연히 회사 주주죠. 재무제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게 다중대표 소송인데 모 회사의 주주는 모 회사 주주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자회사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중대표 소송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니은티그 맞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가압회사 임시주주총회는요. 발행 총수 100분의 3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가 할 수가 있는데 A는 지금 현재 100분의 2죠. 그러면 임시주총 소집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 제한권도 없죠. 주주 제한권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한 100분의 3이죠. 그런데 현재 A는 100분의 2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죠. 답이 니은과 디귿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과 영업 전부 양도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는 거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번 같은 경우가 그 매수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2월 이내 매수하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매수기한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 매수를 하는 거지 20일에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하게 되면 회사는 2월 이내에 매수해야 되죠. 답이 1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2번 볼까요? 반대 주주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 맞죠? 합병에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해상이 있을 때 이제 나 떠나겠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 주주의 주식을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대 주주 같은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한테는 회사가 주총 개최할 때 소집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의 주총의 안건이 뭐야? 매수 청구권이야. 그러면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한테도 통지하라는 거. 그렇게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요. 회사는 총주주 동의하여 주총 승인을 이사 승인으로 가름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주는 매수 청구권 어떻게 한다?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은요. 네. 지금 53번 문제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에 보시면은 우리 보통 매수 청구권 가격 결정 어떻게 하죠? 당사자 협의가 있죠. 그러나 30일 이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땐 법원이 개입하죠. 5번도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주식등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시험장 가셔갖고 진짜 헷갈려. 그럼 어떤 주식이 나오면 제가 정관 찾으라 그랬어요. 예, 그게 우리 너무 이제 막판에 정리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전환권을 청구하면 우리 전환권은 형성권이죠. 별도의 회사의 회사의 승낙이라든지 절차 필요 없이 그냥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효력이 바로 발생하죠. 그래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2번이 맞는 질문. 이거 제가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서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 우리 주식 같은 경우 분할 납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납입시켜야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자본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시는 발긴 전원 동의로 자본금을 계산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은 자본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갈 자본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자본 준비금으로 계산한다라는 거 맞는 질문이죠. 5번 한번 볼까요? 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 주식을 액면으로 전환하든 그죠? 무액면을 액면으로 전환하든 액면을 무액면으로 전환 절대 자본금이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답이 틀린 질문이 네,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 또는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 나왔는데 우리 보통 그 이사가 원래는 3인 이상이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 틀린 질문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이사 보수는 우리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총의 보통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예,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이사한테 얼만큼 배분할 건지는 이사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사 보수 결정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죠.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 해임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보통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의 결의입니다. 우리 이사 선임은 보통 결의죠. 이사 해임은 특별 결의죠. 그러나 지배인 선임하고 해임은 이사의 결의입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이사의 결의는요. 출석 과반수로 이루어지죠. 출석 과반수죠. 틀렸습니다. 3번의 출석과 출석에서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원래 결의입니다. 그러나 3분의 2로 가중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의 자기거래라든지 사업거래 이용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감사위원회 해임 같은 경우는 3분의 2로 가중을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4번 틀린 질문이고요. 4번 한번 볼까요? 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요. 당연히 주총 승인을 얻어야 되죠. 네, 답이 틀린 질문이고 55번에 맞는 질문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6번 다중대표 소송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보시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회사의 모 회사 발행 총수 1만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상장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우리 6개월 전부터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비상장 주식회사 모 회사 발행 총수 10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주중 가진 주주는 자회사가 자회사 이사 책임의 추궁 소를 제기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죠? 자회사가 어떠한 조치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즉시 자회사를 위해서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가닥에 숫자를 빼서 이 숫자를 빼고 바로 즉시한다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돼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였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번에 숫자가 주어져서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3번 한번 보면은 이거는 우리 3번 같은 경우 대표 소송하고 다중 대표 소송하고 그 주주의 그 주식 보유 충족 요건이 똑같은데요. 소재기시만 100분의 1이 충족이 되면 되고 소재기 후에 100분의 1이 미만 된다 하더라도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물론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원고 적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볼까요? 보시면 네,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요. 제소 지체 없이 자회사에게 그 소송에 고지해야 되겠죠. 당연 자회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5번에 보시면 모 회사 주주가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때 우리 자회사에 어떻게 하나 다중 대표 소송에 참가할 수가 있죠. 그 답이 틀린 질문이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5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총 소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장회사입니다. 6개월 전부터 발행 총수 1,000분의 15에서 해당하는 주주는 보유한 주주는 이사의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 그러면 우리 소수 주주권에 관해서는요. 그죠? 관해서는 100분의 3만 충족하면 임시 주총을
우리 상장회사 주주도 소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문제는 거의 10항이 나온 게 아니라 1항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1항 같은 문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회사에 발행 총수 1천만 분의 15 이상 해당하는 주주는 총회 소집 청구할 수 있다 해갖고 제가 시험장 가셔갖고 혹시 안 되면 이거는 외우지 말고 앞에 이 6개월 전부터라는 단서 조항을 좀 찾아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장난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숫자를 바꾼다는 거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그죠? 진짜 100절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1천분의 15를 바꾸진 않고 앞에 단서 조항으로 아마 문제가 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10항에 보면은 1항부터 여기 있는 여러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상장이든 비상장회사든 주식 보유권만 충족이 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기억은 1항 문제가 나왔다는 거. 자, 니은 보시면 감사는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 제출해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맞죠. 감사가 회의 목적 사항과 우리 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감사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그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는 겸직 금지 의무 때문에 지배될 수가 없고요. 겸직 금지 의무 이외에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424조를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총 소집 청구할 수 있죠.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당연히 아직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소집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보시면은요. 자, 비상장회사의 발행 총수 100분의 3을 해당하는 주식 가진 주주가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체 없이 이사 소집을 절차를 발표할 때는 주주는 즉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허가 받아야 되죠. 청구할 수 있죠. 소집할 때는 법원에 허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소집 받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전자전 문서로 제가 통지할 때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전자전 문서로 통지입니다. 결이 아니랬습니다. 통지할 때는요. 이메일 주소로 전자 우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주 중에는 아주 어린, 다시 말하면 뭐 1살, 2살짜리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100세가 이상 되신 주주도 있죠. 그럼 모든 주주가 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전자적 문서로 통지할 때는 각 주주 동의받아라 그랬어요. 그 답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문제가 기역과 니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법상 주주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보면 회사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타결권이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 총수도 산입하지가 않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저거 상호 보여주 그것도 의결권이 없죠. 앞부분에 상호 보여준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회사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수는 발행 총수에 어떻게 한다? 산입하지가 않죠. 맞죠? 맞잖아요.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다. 제가 X를 했네요.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 산입하지 않는다. 제가 뭐만 산입한다 그래서요?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 산입한다 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요. 회사가 원래는 내가 이번에는 주총에 가서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 3주는 찬성할 거고 7주는 반대할 거야. 그래서 3일 전에 불통일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신탁을 하거나 그죠? 신탁한다든지 타인을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인수한다든지 타인을 위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답이 4번이 틀린 지문이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별 이해관계인이 있는 주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A가 주주이면서 이사입니다. 주주이면서 이사인데 이 A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A 회사, 갑 회사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눈에 안건이 뭐야? 이사 보수입니다. 그러면 이사 보수 같은 경우는 A가 주주이면서 이사다 보니까 A 회사 주총 안건이 이사 보수 같으면 이해관계는 해당되죠. 그러면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A는
갑에서 총회에 나가서 의결권이 없죠.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발행 총수에는 산입한다라고 해서 58번 틀린 질문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상법상 주총입니다. 주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애가 나왔죠?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주주는 대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대리할 때는 대리권 서면을 원본을 가져가 사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행사하는 경우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다시 말하면 원본을 주총에 보여줘야 되죠. 제출해야 되죠. 틀린 질문이고요. 2번 볼까요? 회사 이거 우리 그 감사 선임할 때 그 한번 바뀐 2020년도에 한번 그죠? 변경된 조문이었는데 원칙은 우리가 이사 선임할 때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 우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가반수로 할 수 있죠. 2번도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감사 선임은 보통 결의 맞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그죠? 할 때는 가반수로 선임합니다. 3번에 보시면 주총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총에서 총에서 선임하죠.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4번 볼까요? 회사 내 이사의 결의로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아니하고요. 전자적 방법으로. 제가 전자적 방법은 거의 다 정관이었는데 유일하게 그저 방법으로 결의할 때는 이사의 승인 받아랬죠. 답이 4번이 맞는 질문이었고요. 5번 한번 볼까요? 주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사 해임은 특별 결의죠. 그러나 정관에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물론 예외 규정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사 해임은 특별 결의입니다. 청산인 해임이 보통 결의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60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내 하부 조직으로서 이사내 위원회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설치할 둘 수 있죠. 장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의 그 밑에 하부 조직이죠. 그래서 이사 내에서 어떤 이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서 이사 내에서 어떤 안건이 발생하면 이사가 다시 또 결의할 수가 있는데 위임할 수가 있는데 그죠? 위임 못하는 거 있다라고 말씀을 뭐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주총 생일을 요하는 걸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정관에 반드시 그는 이사 생일을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지점 설치, 이점 폐지 있죠. 요거는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5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답이 2번으로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하고 해임 같은 경우는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60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럼 다음 시간 61번부터 마지막 80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1번 문제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와 이사의 이익 충돌 방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대가 나왔죠. 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는 이사 승인이 없으면 동정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죠. 경업 금지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질문이 이사가 경업 금지를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이사의 그죠? 자기 계산을 할 때는 이걸 회사의 계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는 이때는 회사의 계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사에 대해서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2번도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이거 보통 우리가 현재 또는 장래 회사 이익을 댈 수 있는 것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계획을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사업기의 유형 금지 의무다라고 해서 회사가 현재 하진 않지만 장래에 하려고 준비하는 것도 이사는 할 수 없다라고 398조에 관한 자기 거래 금지 의무라든지 이런 규정에 관한 규정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우리 여기도 이제 398조 같은 경우인데 옛날에는 398조가 이사의 자기 거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되었는데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사 등자가 나오죠. 그 등자에는 이사의 배우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사의 직계 존속 비속 또는 이사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도 제3자 또는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이사 승인을 그죠? 사전에 미리 받고 중요한 사실을 밝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 5번 지문이 여기 3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기회 또는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 승인은 원칙은 제가 앞부분에 이사 승인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가반수지만 3분위로 가중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사업계 유형 금지 의무는 3분의 2죠. 그러니까 답이 틀린 질문에 네, 5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6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회사 그 주식회사가 직무 대행자 또는 집행 임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는데 이사 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행위 중지시킨 이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직무 대행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집행 임원이라는 거는 우리 대표이사하고 제가 유사하다고 그래서 집행 임원을 둔 경우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따라서 집행 임원 나오면 제가 대표이사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임기가 하나 달라요 그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이사죠. 그래서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집행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단 1번은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1번 한번 볼까요? 이사 해임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가처분으로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그저 그 가처분을 먼저 그 처분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시면 우리 원래 보시면 여러분들 그 직무 대행자는 임시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계속하는 상무에 해당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든지 또는 그 대행 직무 대행자에 대해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상무를 좀 벗어나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직무 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 제3자한테는 책임이 있죠. 답이 2번이 틀린 질문이고 4번 보시면 집행 임무는 적어도 제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사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에 보시면 이사는 대표 집행 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 업무에 관해서 이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63번 감사 문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는데 1번에 보시면 우리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가 임의 기간이죠. 그리고 유한 회사가 물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여러분 이사 그 감사는 제가 겸직 금지 의무 때문에 그 자회사 이사 이런 거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이사하고 제가 감사하고 다른 거 얘기하면서 이사는 자기가 해임 당했을 때 주청에 나가서 의결권이 없으나 감사 같은 경우는 의결권도 있고 또 총회에 나가서 의견도 진술할 수 있고 법원에 허가받아 총회 소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감사는 이사가 주총에 제출한 응안 및 서류를 조사해 현장에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간해서 주총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근데 4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 같은 경우도 우리 이사 책임에 있어서 이사 책임의 그저 1년에 보수 6배를 초과하는 금액 안에서는 정관으로 그 금액 감액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감사 똑같이 규정하는데 고의로 한 거는 안 되죠. 그 답이 400조 조문인데 이거 감사도 그대로 그죠 준용이 되죠. 그런데 고의로 한 것은 이사든 감사든 전부 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감액을 그죠 면제할 수가 없겠죠. 답이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5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 감사 임기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일단 보고요. 자, 그 답이 틀린 질문이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64번 문제에 네, 보면 이제 여기는 지문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감사위원회에 관한 문제죠. 1번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제가 이사내 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는데 감사위원회 3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6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3회 이상으로 하고 4회 이사가 제가 이거를 외우면 때 4-3이라고 외워드렸거든요. 헷갈리면 4회 이사는 3분의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이번에 보시면 이사회가 이사내 위원회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건 다시 결의할 수가 없죠. 3번에 보시면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에 보고해야 되죠. 여러분 감사위원회가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 가면 회사 사무실 앞에는 감사위원회 적혀 있으나 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앉아 있다? 이사가 3일 이사가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감사위원회 해임에 관해서는 3분의 2죠. 게다가 3분의 2짜리가 3개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 63번 문제였나? 61번 문제 거기 보면은 그 이사의 그저 사업기 유형 금지 의무가 3분의 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위원회 해임이 3분의 2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린 질문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가 신주 발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보시면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의한 보통 자본금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는데 1번 한번 볼게요. 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럼 신주 이 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 갑 회사예요. 갑 주식회사가 이번에 신주를 발행합니다. 자, 신주를 발행하면 우리 원칙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 배정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 A가 주주입니다. 그럼 당일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A 주주한테 주식을 배정해야 되죠.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물론 A, B, C라는 주주가 있을 때 B, C 세 명의 주주가 있어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A, B, C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동일한 주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이 현재 새로운 주식 10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증서가 신주 인수권 증서죠. 이걸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등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신주 인수권 일단 이 갑이 A가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은 뭐 1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주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양도 이 신주 인수권만 별도로 A가 D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신주일수권 양도는 신주일수권 증서에 의해서만 우리 주식 양도가 주권인 것처럼 A가 10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일수권을 양도할 때는요. 신주일수권 증서 교부에 의합니다. 3번에 보시면 신주 인수인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할 때는요. 납입길 다음 날이죠. 납입한 날이 아니라 이 A 회사에 신주를 받은 무상주를 주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배당을 한다든지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하는 특수 신주 발행 이외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 인수인은 그 금액만큼 납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럴 때 납입 기일이 언제냐 그러면 2023년도 원래 2월 10일이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2월 1일에 납입했다 하더라도 10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는 거죠. 납입한 날 다음이 아니라 납입 기일 다음 날.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발기인이 자본 충실 책임을 질 때는 인수 담보 책임과 납입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회사 설립 시 인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인수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발기인 인수 담보 책임을 지고 인수는 다 끝났으나 인수한 자 중에서 납입을 하지 않을 때 납입 담보 책임을 발기인이 지죠.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라서 총주주 동의로도 면제할 수가 없는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누가 발행하죠? 이사가 발행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사가 1000주를 주식을 발행할 겁니다 돼 있는데 1000주가 다 인수가 되지 않고 100주가 인수가 덜 됐다. 그러면 이사가 인수 담보 책임을 지죠.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총주주 동의로 면제 불가하죠. 그때 책임을 감사는 지는 게 아니라 이사만 책임을 지죠. 그 답이 4번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신주 발행 무효 5번 질문이죠. 신주 발행 무효는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해서 신주 발행한 날로부터 우리 제소 기간이 6월입니다. 6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하자를 가지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보다 아주 우리 그냥 조문 단서가 아닌 그냥 본문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66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에서 액면 미달 주식 발행하는 경우에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설립 시 회사가 설립할 때는 절대 액면 미달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설립 시는 무조건 한 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 그죠? 주총에 무슨 결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받아서 법원에 허가 받아서 1월 이내에 액면 미달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죠. 5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죠. 이번에 보시면 자 특별 결의 받아야 되니까 보통 결의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액면 미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뭐 50원으로 발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경 등기는 미상가격 등기를 해야 되죠. 답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4번 보시면 회사가 액면 미달 발행 주식이 주총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그죠? 2주가 아니죠. 우리 채권자 보호 절차는 1월이죠. 1월 답이 4번 뒷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1월 이내에 그 재개라가 2월이지 2주가 틀린 질문이고요. 5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5번 액면 미달 주식을 발행한 날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1월 이내에 발행하고 그 기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맞는 지문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자, 1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특수한 신주 발행 중에 하나로서요. 무상주를 주는 걸 준비금을 자본금을 적립한다 되어 있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면은 저 이사의 결의로 결정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준비금을 자본금은 정관에서 이사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총에서 결의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사에서 결의하고요. 규정이 없으면 이사에서 하고 정관으로 주총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총 권한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어순이 반대로 문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한다? 이사를 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이사에서 하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주총 권한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보통 보시면 회사는 그 자본금이 2분의 1이 될 때까지 회사가 배당을 하면 무조건 다 주주한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모일 때까지는 10분의 1을 적립합니다. 이때 중간에 받은 중간 배당도 적립하지만 주식 배당은 적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볼게요.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지만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질문. 중간 배당은 적립하지만 주식 배당은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회사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그죠? 본점에 비치하고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다. 틀렸죠. 회사 채권자가 볼 수 없는 회계장부 이사의 의사록이지 재무제표는 법원 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법정 준비금은 자본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우리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하고 나서 2년 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 감사, 부정 행위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되어 있는데 이사 부정 행위가 있더라도 틀렸죠. 부정 행위를 제외하고 그리고 재무제표 기록된 거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책임 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조금 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험은 조문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68번 액면 주식 발행할 때 배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간 배당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배당을 누가 하냐? 배당 권한이 주총 권한인데 중간 배당은 이사의 권한이죠. 근데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결산기가 2번 있는 회사가 있죠. 그러면 정기 주총을 제가 매 결산기마다 하는데 보통 결산기 1번 있는 회사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 회사는 주식을로 배당합니다. 그럼 배당액의 2분의 1까지는 주식 배당할 수 있거든요.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3번 같은 경우에 회사 각 주주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이익 배당하는 경우에 5년이죠. 10년이 아니죠. 5년입니다. 이자 청구권도 5년, 10년은 뭐가 있냐면 사채상환 청구권이 10년이었어요. 제가 이자하고 이익 배당은 5년이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면 채권자는 그 위법한 배당에 관해서 회사에 반환을 청구하는데 이때 채권자는 시기불문, 범위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도 회사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물 배당 같은 경우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죠. 5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6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사채권자 지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는데 이런 사채권자 지폐라는 거는 제가 주주총회 주주들끼리 모여서 총회하는 것을 주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채권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회의하는 거 사채권자 지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종의 사채 여러 가지 종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 지폐는 각종 사채에 관해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사채 있죠. 소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채권자 지폐는 각종 사채에 관해서 소집을 합니다. 자, 우리 주총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특이한 게 아니다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주총회는 결의 요건이 보통 결의 요건이고 특별 요건이며 그 요건이 충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채권자 지폐 같은 경우는 어떤 요건, 어떤 결의가 생기면 법원에 허가받으라 그랬거든요. 허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사채 종류 주식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굳이 법원에 허가를 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번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해당 종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 결의하였다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있으나 해당 종류 사채권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3번에 보시면은 사채권자 지폐 결의는 그 종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한테 효력이 있죠.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사채권자는요.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채금의 합계 그리고 상환받은 액이 있으면 그걸 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따라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사채권자 지폐를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으로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0번 문제 이제 특수사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70번 문제 보시면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전환사채 그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주는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한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말했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위 사채 모두 주주 이외자에게 우리가 제가 특별기 요건을 외울 때 주주 이외자에게 할 때는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주 이외자에게 회사가 뭔가를 줄 때는 특별 결의 받으셔야 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건데요. 위 사채 모두 주주 이외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 사항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청 특별 결의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경우에 대용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당해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지를 상실한다. 틀렸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특수사채라서 등기도 해야 됩니다. 특수사채 일반 사채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특수사채는 등기사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전환사채든 신주 인수권부 사채든 전부 다 형성권이죠. 회사의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전환사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채권자는 나중에 자기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래는 사채권자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뭐다? 주주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전환사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단어 그대로 뭐냐 그러면 이 사채권자가 을이라는 사채권자가 있는데 이 사채권자한테 회사가 신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주는 사채 금액을 초과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채권자가 100주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면 이 100주라는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죠. 여기서 갑이 받는 전환 주식 같은 경우는 사채를 반환을 하고 주식을 받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는 주금 납입 절차가 없어요. 바꿔오는 거죠. 납입 절차가 없는데 여기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했죠. 당연히 뭐다? 납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 납입을 하는 경우에 그죠? 납입을 했든 안 했든 불문하고 사채권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지만 신주 인수권자가 신주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불문하고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대용 납입이다. 무슨 말? 이 납입을 갑이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사채로 대신 이걸 대용 납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대용 납입하는 경우는 이제 사채가 없어지죠. 원래 을이 자기가 받는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별도 납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납입 100주에 관해서 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채로 내가 대신 납입하겠다. 그러면 이 사채가 없어지죠. 그래서 대용 납입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 지문 보시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경우에 대용 납입을 하는 경우는 사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지만은 대용 납입이 아닌 이상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자 같은 경우는 주주도 되고 사채권자 둘 다 돼요.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네. 1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보시면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권은 사채와 분리 양도할 수 없죠. 이거 양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분리 양도할 수 있죠. 저는 주식 받기 싫어요. 그럼 이 신주 인수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주주는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을은 나는 주주가 싫어요. 나는 사채권자 할 거예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 분리 양도할 수 있지만 전환사채는 분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그때 신주 인수권 행사하는 자는 그 두 통을 회사에 제출하는 거는 맞죠. 그리고 신주 발행 가액을 전액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납입한 때로부터 주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납입길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지만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이때는 내가 납입한 때 그때 주주가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우리 그때 주주명부 폐쇄 기간 앞부분에 잠깐 한 문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원래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는 권리를 변동하는 명의결사라든지 질권 설정 같은 걸 할 수가 없고요. 명의 변경 같은 거 함부로 등록을 이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 제가 다 된다라고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선택권 행사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고요. 전환 사채권자, 원래는 사채권자지만 명부 폐쇄 기간 중에 전환권 행사의 주주가 되면 일단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였다? 외격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답도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1번이 70분의 1번이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조직 변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한 명 합자로 갈 수 있고 합자는 한 명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인적회사고 유한 책임회사하고 사원의 구성이 완전히 다르죠. 한명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이 가능하고 유한 책임회사는 1인 회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모두 고르세요라고 해서 일단 합자가 한 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가 유한 책임회사가 유한으로 못 가죠. 유한 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는 갈 수 있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과 미음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잠시만요. 4번이네요. 그죠? 4번 니은과 리얼 미음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도 총주주 동의받아서 유한 책임회사로 갈 수가 있고요. 유한 책임회사도 총 사원 동의받아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회사의 분할입니다. 자,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옳지 않는 것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현물 출자하면 앞부분에 제가 41번인가 2번 했던 그 세 문제 앞시간 문제 풀 때 현물 출자 같은 경우는 변태 설립 사항이라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분할 1번 보시면 분할 회사가 출자만으로 그죠? 새로운 것을 원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회사가 분할하는데 처음에 현물 출자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출자할 때 이 현물 출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분할 회사가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었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처음에 현물 출자 검사인 조사 받았으니까 그걸로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한번 볼까요? 회사는요, 존립 중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가 있다. 우리 해산후의 회사도 합병할 수 있죠. 대신에 존립하는 회사가 존속회사로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3번 한번 볼까요? 분할회사 일부가 다른 회사와 분할 합병이죠. 이거 분할 합병입니다. 자, 분할 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하고 나 다시 합병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그 분할 승계회사 모 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분할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제가 주식 분할 교부금은 줄 때 받아냈죠. 뭘 주든지 간에. 그래서 모회사 주식을 분할 대가로 일면 삼각 분할 합병이라 그래 가능하다 그랬죠. 제가 돈을 줄 때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각 분할 합병도 인정됩니다. 이런 거 어려우면 그냥 머릿속으로 딱 개념을 하나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워낙 상법이 조문이 조금 많다 보니까. 자, 4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분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분할 원칙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죠. 포괄 승계니까. 그래서 이 A라는 회사가 제가 분할은 주식회사하면 특수한 회사의 구조 변경 조직이 하는데 A 회사가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죠? 뭐 반도체하고 뭐 전자기계하고 뭐 이렇게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은 A하고 B가 A 회사에 분할했다 하더라도 A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포괄 승계고 모든 책임을 다 져요. 그래서 원칙은 회사를 분할할 때는 채권자 보호 분할할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때 회사가 포괄승계가 아니라 비율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는 분할 계획서에 나는 요만큼만, 나는 이만큼, 나 채무만을, 난 이만큼만 나는 책임을 지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될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4번 문제가 분할회사 채무 중에서 단순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 책임의 일정한 범위 내로 채무만을 내가 부담하겠다. 허용되죠. 이걸 좀 어렵게 적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답이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보시면 단순 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또는 분할 합병 신설회사는요. 분할회사의 권리,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한다. 5번은 들릴 지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4번 같은 지문이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73번에 보시면 우리 이제 그 밖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적 회사인데 또 옳지 않는 것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우리 저기 잘 아시겠지만 한 명 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이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보니까 1인 회사가 안 되죠. 그래서 2인 이상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볼까요? 사원은 다른 사원 동의를 어찌하냐면 그 지분 전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회사 사원은 사원이 전부 다 업무 집행자예요. 좀 더 무한 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른 사원 전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총 사원 과반수 이상 동으로 사원 또는 우리가 원래는 한 명 회사는 갑을 병,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4명의 사원이 있으면 원칙은 각자가 전부 다 업무 집행 사원이면서 각자 회사 대표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업무 집행자만 별도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갑을 병만 업무 집행자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업무 집행자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업무 집행자를 정할 때는 총 사원 과반수가 아니라 정관 규정입니다. 답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에 보시면 일단 우리 업무 집행자는 경업 금지 의무가 있다 보니까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회사 영업 분례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 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우리 한 명 회사 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채권자가 직접 사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재산에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는 우리 각 사원은 직접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보니까 연대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직접 책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돼서 틀린 지문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유한 책임회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유한 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인적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꼭 유한회사하고 좀 유사한 정도 있어요. 그러나 조문이 없으면 한 명 회사를 준용합니다. 일단 좀 특이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에 우리 보통 사원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정관에 사원이 적혀져 있는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 사원 가입시킬 수 있죠. 원래는 우리 회사가 여러분 유한 책임 회사는 1인 회사 간만 있었는데 정관을 변경해서 2명 기재할 수 있죠. 새로 사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유한 책임 회사는 자기 지분을 양수할 수가 없어요. 양수하면서 모든 게 소멸돼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우리 유한 책임 회사는 자본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관 변경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수할 수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집행자가 그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 집행자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업무 집행자는 경업 금지 의무에 따라서 그저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든 유한 회사의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든 이사든
사원이든 지배인이든 그죠? 뭐 이렇게 업무 집행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경업 금지 의무에 따라서 자기 거래 금지 의무죠. 그래서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땐 과반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답이 틀린 질문이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7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 우리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이 2인 이상이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지만 한 명 회사와의 차이점에서 유한적이 합자회사는 보시면 사원이 종류가 두 가지 종류의 사원이 있죠.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하고 똑같아서 무한 책임 사원 직접 연대 그죠?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 1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 집행자죠. 그리고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 업무 집행자이면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 책임을 지지만 자기가 투자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그죠? 예,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사원 되어 있는데 이때 유한 책임 사원은 업무 집행자를 감시 기관에 불문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유한 책임 사원은 회사 대표권도 없어요. 네. 대표권도 누가 있다? 무한만 있죠. 1번 맞는 질문이죠. 유한 책임 사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가 없다. 바로 맞는 질문이네요. 자, 2번 보시면은 여러분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네. 그 경업 금지 의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분 양도할 때는요. 무한 책임 사원 동의만 받으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유한 책임 사원이 타인에게 원래 나는 유한이죠. 근데 무한으로 오인시켰습니다. 이때는 회사와 거래자에 대해서는 뭐다? 무한 책임 한도로 책임을 져요. 오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3번에 보시면은요. 유한 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 동의 없이 경업 금지 의무가 없고 자기 거래 금지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때 제가 기본 강의가 좀 나쁜 표현 쓰면서 딴 데 가서 딴 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답이 틀린 질문이고요. 4번에 보시면 무한 책임 사원이 자기 지분 양도할 때는 총 사원 동의를 받으나 업무 집행자가 아닌 유한 책임 사원이 자기 지분 양도할 때는 무한 책임 사원 동의 받으면 되죠. 4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그리고 유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 5번 질문에서 우리 성립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퇴사되지가 않지요. 무한 책임 사원이 성립 후견이 개시 심판을 받으면 당연히 퇴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75번 문제에서 옳은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7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건 유한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물적 회사잖아요. 1번 한번 볼게요. 사원은 지분에 관해서 무기명식 정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무기명식 정권 발행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요. 사원 지분의 질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약식질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약식질이라는 거는 주주 명부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에 질권 설정한 걸 제가 약식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등록질이라는 거는 회사가 알고 있는 질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회사는 특이하게 약식질권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요. 지분 양도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정관으로 사원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4번에 보시면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입니다. 우리 이사가 수인입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업무 집행사 업무는 이사 가반수 출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가 이사회가 없거든요. 1인도 돼요. 그래서 출석 가반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반수 받으면 돼요. 4번도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요. 정관 변경 우리 특별 결의 요건인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때 특별 결의 요건이죠. 특별 요건을 물어보는 말이었는데 반수 이상이면서 총 사원의 4분의 3이죠. 3분의 2가는 우리 3분의 2는 그 우리 저기 특별 결의역 주주총회였고 유한회사는 4분의 3이었어요. 네, 답이 4번. 그래서 답이 1번이 우리 2번, 3번, 4번, 5번 지문은 어려웠는데 1번 지문 답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동안
네, 모의고사 통해서 몇 번 풀었던 문제잖아요. 자, 7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관을 변경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두통의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1번에 보시면은 주식회사 성립 후 신주 발행 권한을 이사에서 주총의 결의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효력이 있다 그랬죠. 원래는 앞부분이가 원래는 이사의 권한인 거를 주총 권한으로 정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몇 번 문제였지? 66번 문제였나?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누구 권한이었죠? 이사인데 제가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고 원래는 신주 발행 권한이 이사의 권한이에요. 근데 정관으로 주총으로 할 수 있겠죠. 대표이사 스님도 그래요. 원래는 이사인데 그걸 정관으로 주총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번에 정관 변경은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요. 회사가 어떠한 종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 손해가 있을 때는요. 주총 특별 결의 이외에도 그 종류 주총을 개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심화 문제가 나오면은 그 종류 주총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총 결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가 한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거기까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판례가 있었고요. 이거는 조문을 그대로 낸 겁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요. 신설합병 창립총회는요. 우리 보통 창립총회에는 회사 폐지, 정관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적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설립 폐지까지, 정경 변경까지 할 수가 있는데 합병 계약 취지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안 돼요. 그게 답이 4번이 틀린 질문이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창립총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병 계약 취지에 반하는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정관 변경 등기 사항이 변동. 원래는 정관 변경은요. 여러분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그러면 특별 결의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해요. 원래 등기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주총에서 이번에 우리 이거 정관 변경합니다 하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게 등기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관의 등기 사항이 변동되는 그때는 뭐다? 등기한다. 변동 사항이 등기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7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상 준비금의 그 감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우리 원칙 해볼까요?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요건이 뭐였어요? 네, 특별 결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기본 강의 시간하고 여러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 자본금이라는 거는 상법에서는 채권자를 위해서 회사가 항상 보유해야 되는 돈을 제가 자본금이다 해서 자본금이 변동되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너네들 자본금 감소 외환이 결손 보전이야. 결손을 해서 회사가 여러 가지 결손이 생겨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이때는 이거를 보통결의라는 요건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박스 예제 한번 볼게요. 갑에서 하는 결손 보전을 위해서 임시주총에서 자본금을 감소를 결의했다. 명의계서 정지, 주총 소집 결의, 주총 승인 결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은 보통 결의에 관해서는 허용이 안 되고 특별 결의에 관해서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위 사례 경우 출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이때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그죠? 이때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고요. 여러분 자본금 감소 같은 경우도 특별결의 요건이 충족이 여기서 지금 사례 같은 경우 보통 결의지만 자본금 감소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결의시죠. 그래서 등기는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대항 요건에 불과할 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7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이거는 그 대규모 상장 회사에 관한 문제인데 1번 이사가 3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3인 이상 이사의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답이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회사는요, 사회이사를, 상장회사가 사회이사를 선임할 때는요, 그 사회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은 대규모 이사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그거 강행 규정이에요. 의무화예요. 이거는.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의무화입니다. 원래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앞부분에 감사하고 위원회가 있으면 택일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본금이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요. 감사위원회하고 후보위원 추천위원회를 하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회이사가 총수의 뭐다?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요. 4번에 보시면 원래는 감사위원회 해임이 우리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의 권한인데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선임 해임권이 주총 권한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5번 보시면 여러분 감사위원회 제가 잠깐 앞에 우리 감사위원 문제 나왔을 때 회사에 가서 감사위원회를 딱 문 열면 누가 앉아있다? 감사가 아니가 이사가 앉아있죠. 그래서 이사는 우리가 경업 금지 의무가 있죠.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회 이사이므로 경업 금지 의무와 사업계 유형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맞는 질문이죠. 그렇게 틀린 질문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채권자가 할 수 없는 거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법 배당이 있다. 그럴 때는 채권자 할 수 있고 합병 무효에서라든지 이때 채권자는 승인하지 않는 채권자입니다. 합병 그리고 분할 합병, 자본금 감소,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총 취소는요. 주주이사의 감사에 한한다라는 조문이 있죠. 주주이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는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을 통해서 41번부터 80번까지 사심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물론 이제 시간상 우리가 사례 문제 앞부분에 잠깐 간평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선택형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왔을 때 시간을 많이 요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 말고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문제를 그저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점대에서 90점대 이상의 거의 70%를 거의 80%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이번에 우리 60회 세무사 시험이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공부하시고 이번에 시험에 응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